여러분,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께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논문을 하나 발표하셨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아이들 교실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인공지능은 우리 아이들의 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 교수님의 날카로운 통찰을 따라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AI는요, 그냥 새로운 책이나 컴퓨터 같은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의 뇌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고방식이나 감정, 심지어는 뇌의 신경회로 그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교육 역사상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정말 가장 강력한 변수가 등장한 거죠. 박형빈 교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을 완전히 바꾸자고 제안하십니다. 단순히 AI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질문을 넘어서요. 신경과학과 윤리학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렌즈로 AI 교육의 진짜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교실에 들어온 AI, 이 기술혁명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술이 발전하는 속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가르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컴퓨터실에서 각자 수준에 맞춰 학습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AI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피드백을 주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곧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아이와 대화하며 생각을 이끌어주는 학습 파트너가 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양면성,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AI는 모든 아이에게 완벽하게 맞춤 교육을 해주겠다는 정말 눈부신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지만 바로 그 이면에는요, 개인화를 위해 수집된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 편향된 알고리즘이 아이의 생각을 한쪽으로만 유도할 위험, 그리고 결국엔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힘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기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시선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 이때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뇌 가소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아이들의 뇌는 이미 굳어버린 성인의 뇌와는 달리 경험에 따라 신경망이 계속해서 바뀌는 말랑말랑한 찰흙 같은 상태거든요. 즉, 이 시기에 아이가 AI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느냐가 아이의 평생학습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의 기본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박형빈 교수님은 이 시기를 취약성과 가소성에 공존하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자극은 아이의 뇌를 놀랍게 성장시키지만 반대로 잘못 설계된 AI의 자극은 아이의 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박형빈 교수님은 신경윤리학이라는 도구를 꺼내 드십니다. 뇌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더는 피할 수 없게 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학문 분야입니다. 신경윤리학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는 우리 뇌는 도대체 어떻게 착한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할까? 이걸 연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술, 이거 함부로 써도 괜찮을까? 이걸 묻는 겁니다. 교실에 들어온 AI는 바로 이 두 번째 질문, 즉 기술의 윤리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정면으로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냐면요. 첫째, AI가 짜준 학습 계획이 너무 완벽해서 아이가 다른 선택을 할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고요. 둘째, 아이의 표정이나 집중도를 분석한다는 명목으로 가장 사적인 정신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AI가 아이의 감정을 읽고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설득하거나 조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형빈 교수님께서 내놓으신 해법은요, 놀랍게도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교사에게서 그 답을 찾습니다. 교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박형빈 교수님은 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진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컴퓨터가 나오면서는 기술을 잘 다루고 아이들을 돕는 촉진자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AI가 지식 전달은 더 잘할 테니까요. 미래의 교사는 아이의 인지, 정서,
도덕성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인간 발달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교사는요, 완전히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AI가 쏟아내는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한 정서적 지지와 윤리적 통찰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이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멋진 비전을 어떻게 우리 교실에서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형빈 교수님이 제안하는 해법의 핵심은 바로 이 인간-기계 협력 모델입니다. 원칙은 아주 명쾌해요. AI는 제안하고 최종 결정은 인간 교사가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AI가 어떤 학생이 수학을 못한다고 데이터로 알려주면 교사는 그 데이터 너머에 숨겨진 아이의 불안감이나 가정환경 같은 정서적 원인을 통찰력으로 파악하는 거죠. 모든 최종 판단 권위는 기계가 아니라 교사에게 있어야 하고요. 학교와 사회는 교사가 이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기술이 인간을 위한 도구가 되는 세상이지 인간이 기술에 맞춰가는 세상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굳건한 닻을 내려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간 교사라는 거죠. 이 문장이야말로 박형빈 교수님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기술이 모든 걸 대체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육의 진짜 본질인 한 인간의 성장과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우리 인간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비단 선생님들만의 숙제가 아닐 겁니다. 부모인 우리,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죠. 눈부신 기술 발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